지금부터 그 2016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제 옆에 이제 어떤 분이 계셨는데 잠시 이제 떠나시는 바람에 제가 오늘은 혼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에 17페이지를 보시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 부진도 지속되면서 낮은 성장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사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2.7%를 기록한 가운데 전기 대비 연율로도 1.5%까지 하락하여 경기 전반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부진을 지속하고 서비스업도 증가세가 점차 완만해지고 있으나 건설업이 급동세를 보이면서 경기 둔화를 완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 유형별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는 전반적인 개선 추세가 약화되었으나 추가적인 둔화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 소비는 증가세가 2%대 초반으로 둔화되었으나 2, 4분기 들어 소비 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대외 수요 약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도 0%대의 낮은 증가세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 소비가 재정 조계 집행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크게 확대된 가운데 건설 투자는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향후에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내수를 견인할 전망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물량 기준으로 수출은 글로벌 투자 위축과 대외 경쟁력 저하로 부진을 지속하고 있으며 수입도 내수의 개선 추세가 약화된 데 기인하여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이를 금액 기준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유가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면서 수출이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상수지는 유가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월 평균 100억 달러 내외의 큰 폭의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한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수입 물가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총수요 압력도 마이너스에 머물면서 여전히 1% 내외에 머물고 있으며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도 중공 물량 확대와 대출 심사 강화로 인해 금년 들어 0% 내외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융시장은 미국 금리 인상이 지연되고 중국 관련 우려가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원화 가치와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3월 이후 원화가 달러화 대비 강세이나 여타 통화 대비로는 약세를 보임에 따라 명목 실효 환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며 장기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콜금리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취업자 증가폭이 30만 명대 내외로 축소되면서 실업률이 3%대 후반까지 상승하는 등 고용 여건이 다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한편 세계 경제 성장세가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둔화되고 하방 위험도 지속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추가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IMF는 세계 교역량 정체 등을 반영하여 201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작년과 비슷한 3.2%까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국 과잉 투자 등 세계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브렉시트와 같은 단기적인 불확실성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사실 3월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기초 여건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부각될 경우 실물 경기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금융위기 이후 한계 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매출액은 감소하는 등 기업 부실이 누적되면서 우리 경제가 대외 충격에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기업 구조조정 방식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기업 부실 정도, 해당 산업의 특성, 그리고 채권 구조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향후 경제정책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단기적인 부정적 파급 효과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최소 비용이라는 원칙 하에서 구조조정 방식과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이해 당사자가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채권 단위,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개별 기업의 위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감독하는 가운데 해당 산업의 특성과 채권 구조 등을 고려하여 채권단과 부실기업이 최적의 구조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비용은 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국책은행을 포함한 채권은행 그리고 부실기업의 주주, 경영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거시경제정책은 기업 구조조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정책 방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과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특별고용위기 업종 지정 등 기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가운데 파견 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 발선, 교육 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여 실직자의 재취업을 활성화하는 가운데 파견 근로 범위를 확대하여 숙련 근로자가 주변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을 확대하여 대응하되 실직으로 갑작스런 생계곤란에 직면한 경우에는 긴급복지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현상학 인식을 바탕으로 2016년 그리고 17년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책자의 27페이지에 있는 대외 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2016년에 작년과 유사한 3%대 초반의 성장세를 나타낸 후 2017년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완만하게나마 확대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원유 도입 단가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40달러와 46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 실효 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2016년에 소폭 하락한 후 2017년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그러면 갖고 계신 책자의 30페이지에 있는 그 전망표를 바탕으로 그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갖고 계신 표에 맨 오른쪽에 있는 두 칼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내수가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겠으나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2016년 그리고 17년에 2%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2016년의 경우 설비 투자와 수출이 부진하겠습니다만 건설 투자가 이를 상쇄하면서 작년과 비슷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며 2017년에는 건설 투자 증가세가 축소되겠으나 대외 여건 개선에 따른 세계 경제 회복세 확대로 2016년과 비슷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간 소비는 저금리, 저유가가 유지되면서 소비 여건이 개선되겠으나 기대 수명 연장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증가세가 제한되면서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2%대 초반을 기록하겠습니다. 설비 투자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므에 따라 2016년에는
비교적 크게 둔화되겠습니다만 17년부터는 완만하게 개선되겠습니다. 건설 투자는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여 16년과 그리고 17년에 각각 5.3%와 2.9% 증가할 전망입니다. 수출은 글로벌 투자를 중심으로 세계 수요가 둔화된 가운데 수출 경쟁력도 약화되면서 당분간 부진이 지속되겠습니다만 2017년에는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됨에 따라 2.7% 증가하여 부진이 다소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의 경우에는 2016년에 2.0% 증가한 후 2017년에는 3.2%까지 증가세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상수지는 대규모 흑자 추세가 지속되어 2016년에 1,10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한 후 2017년에는 교육 조건이 악화되면서 흑자폭이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물가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고 성장세도 완만하게 나타남에 따라서 1%대 초반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되겠습니다만 2017년에는 유가 하락의 영향이 소멸되면서 상승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경제 성장세도 미약함에 따라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 명대 내외로 축소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금년보다 소폭 높은 3%대 후반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이러한 전망에는 상당한 위험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데요. 대내적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관련 불확실성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대외 충격에도 더욱 취약해짐으로써 고용 그리고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대규모 실업 발생, 금융시장 불안 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 내수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락세를 지속하며 작년 수준을 하회하거나 중국의 급격한 구조조정 혹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경기 급락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으로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있는 재정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정책은 원활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부담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실업률이 상승하고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비용은 책임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궁극적으로 이해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만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금년 들어 세수 진도가 예상보다 양호한 가운데 작년 세계 잉여금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요건은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재정규율 강화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라는 중장기 재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총량 변수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재 추진 중인 재정건전화 특별법의 법적 구속력에 있는 재정 준칙을 도입한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성장 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인데요. 재정이 이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이 필수적입니다. 지출 구조조정은 각각의 분야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가운데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업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중기계획상을 보시면 중기계획상 의무지출 비중이 상승하는 가운데 재량지출 비중이 높은 경제 분야도 이미 지출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 분야 간 재원 배분을 큰 폭으로 재배분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 고용, 교육, 일반 지방행정 분야의 비중이 총 지출이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면서 탄력적인 재정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동 분야에 대한 지출 구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 주유국 대비 공공교육 지출 규모, 복지 지출이 지자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 그리고 지방재정 교부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국제원유 가격의 하락폭이 축소되고는 있습니다만 수요 측면에 기인한 물가 하방 압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경제 불안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수요 측면의 하방 압력이 빠르게 축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자산 가격에 반영된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1%를 하회하는 낮은 수준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완화적 통화정책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기 위축을 완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여신심사 강화로 가계대출이 작년과 같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이미 낮아졌고 미국 금리 인상도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작년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정책 방향입니다. 우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예외 조항을 보완하여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시켜야 합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밑에 있는 왼쪽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집단대출 규모가 이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은행권에 대한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한계 차주들이 은행권에서 비은행 그리고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규제 차익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바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구조조정은 책임주의에 입각한 손질분담과 최소비용이라는 원칙하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채권단과 부실기업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아울러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기업의 회생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구체적인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할 범정부 차원의 통제기구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비용은 책임주의에 기반하여 이해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며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민간 자본이 대체하지 못하는 분야로 한정하는 가운데 기업 부실과 관련한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016년 상반기 경제 전망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한 2% 중반 정도의 성장세가 이제 지속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제 대외적인 요인으로서 글로벌 투자 부진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부진이 이제 이어지고 수출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제조업 생산 부진이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국내 투자 부진이라는 이런 연결고리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대 수명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세 제약이라는 어떤 인구학적인 구조적 요인이 대내적으로 또 경기 회복을 상당폭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성장세가 뭐 작년 그리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구조조정 이슈가 이제 최근에 가장 크게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상반기 경제 전망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향후에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가장 중요한 이슈고 그렇다 보니까 거시경제 정책의 어떤 모든 역량을 이 구조조정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서포트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상반기 전망 내용의 이제 대략적인 내용이고요.